네, 이란 전쟁이 다시 재점화될 거라는 시나리오가 들리면서 시장에 충격 파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코인 어떻게 될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이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현재 휴전이 생명 유지 장치 상태라고 트럼프 대통령 본인 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고래들은 7년 만에 최대 규모의 매집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 공포는 또 누군가에게 라는 충격 파동으로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매집 기회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춰 있을 뿐, 휴전이 풀리게 되면은 비트코인과 리플코인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릴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일단 재점화가 되고 있어요. 2026년 2월 28일에 이 전쟁이 시작됐고 4월 8일에 휴전이 되고 있지만은 지금은 단순히 생명 유지 장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현재 단기 급락으로 시장은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평선이었던 82K를 돌파하지 못한 비트코인은 이제 77K까지 떨어지면서 또 추가적인 하락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역사적으로 돌아봤을 때 이런 단기적인 충격들은 늘 새로운 균형으로 반등을 주었고, 이런 와중에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닥이 더 단단해져서 추가적인 상승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진짜 위험은 하락이 아니라 공포에 휩쓸려서 단순하게 좀 손절을 하거나 정확한 전략이 없이 움직이는 것들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레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공격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까? 이런 질문들, 이미 끝난 일을 미래형으로 묻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이미 2월 말에 전쟁에 일어나는 가격을 반영을 했습니다. 설령 여기서 미국이 추가적인 공격 혹은 이스라엘이 추가적인 공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시장을 그렇게 크게 흔들지는 못할 겁니다. 이미 반영이 다 되어 있다라는 거고, 유가가 100불을 돌파하고 이런 시장적인 어려움들도, 물가 지표가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서 높게 나오고, 이런 것들은 이미 2월 해서 3월 4월 경제 지표에 다 반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미래로 봤을 때 이거를 전면전으로 번질까, 재확전이 되나, 아니면 봉합이 돼서 현재 이 코인 시장이 깔끔하게 되냐, 그러니까 공격 한두 개 추가되는 게 아니라 전면전이 되냐, 아니면 완전히 좋아지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부터 이제 고위 인사들은 이제 이란은 모두 다 지금 사망을 한 상황이고, 4월 8일에 현재 휴전 합의가 되어 있는 팩트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생명 유지 장치 상태라는 거, 요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형식상으로는 지금 휴전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안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교전이, 이란이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공격을 한 거고, 또 5월 7일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과 이란의 포화가 교환된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 휴전 상태를 깨는 내용이긴 하죠. 협상이 또 고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바드 회담에서 이제 우라늄 농축 문제 관련해서 합의를 실패했죠. 이 우라늄 농축은 결국 핵 개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핵 개발 그 자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핵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미국은 원하는 거를 원치 못하고 결국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겁니다. 해협에서도 현재 미국이 이란 선박을 봉쇄하는 지금 전략을 계속 쓰고 있잖아요.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가져오려고 이렇게 호환을 교화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사실 이란이 좀 많이 더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도 이제 전쟁이 좀 지루하다, 그래서 재공격 시한을 제시하고 철회하고, 그러니까 시한을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또 계속 공격하겠다라는 걸 뉘앙스를 줘서 겁박을 하는 거죠, 겁박을. 어찌됐든 간에 이런 리스크들은 이런 그레이 영역에 있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좀 끝나는 게 좋고, 이런 구간에 개미들이 많이 털려나간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군은 지금 이 휴전 기간을 그냥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에 최대 규모의 전략 증강이
이제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실 2003년에 이라크 침공 이것도 금방 다 끝날 것 같았는데 뭐 10년, 20년 걸렸잖아요. 아마 미국이 길어지는 거에 대한 아마 그런 그 손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알고 단기에 그 셋불을 단김에 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링컨, 포드, 부시 이런 그 항공모함들 이제 전부 다 세계 항모전단을 한 번에 모여서 여기만 해도 이제 정예병력이 5,000명이 넘는 정예병력이 되고, 이 정예병력은 이제 부시함이라는 이제 항모 전단에 한 척이 태워지는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거고요. 또 핵추진 항모가 80대가 넘는 항공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정도 세팅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병대, 공수부대에도 추가적인 함정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기간에 무기를 다시 채워넣은 데 썼다. 그러니까 지금 이 휴전기간 오히려 더 미국은 증강했다. 힘을 더 늘렸다. 협상 실패하면 미국 더 준비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굉장하게 이제 그 미군은 이제 힘을 더 모으고 있어요. 과거에 그 길어져서 그 손해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은 지상군 확장에 대해서는 아직 좀 미정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상전까지 이게 되면은 과거 이제 이라크처럼 이게 전쟁이 길어지는 거고 제대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지상군 파견이나 이런 부분까지 넘겨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 중동은 언제든지 불을 붙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가나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안 잡히는 거고, 당연하지만 이제 코인 시장에도 이제 공포감이 무시 못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다소 이 전쟁 그 리스크가 커지면서 2월에 좀 그게 급격화가 됐고 조금 이제 잠잠해졌어요. 주식도 좀 2, 3, 4월 좋았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좋았고 미국도 좋았고 전 세계적으로 좋으면서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익숙해진 거죠. 담담해졌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전쟁 리스크가 불타고 있습니다. 왜냐면 경제지표 4월에 나온 것들 CPI, PPI 컨센 이상 나오고 PPI는 막 6% 나오고 되게 생산 소비 다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돈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다시 좀 몰리는 그런 그림들 나오고 있어요. 채권 금리도 이제 5% 막 올라가면서 채권도 반토막이 났는데 이제 또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은 채권이 워낙 싸고 금리도 이자를 많이 주니까 채권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애들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는 거, 나스닥 100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요. 85%. 근데 지금 주식이 못 받쳐주면은 이 고베타 기술주처럼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비트 도미넌스로 지금 코인 시장 받쳐주고 있는데 어려우면은 당연히 리플 같은 알트코인은 더 쉽지 않을 수가 있겠다. 현재 리플은 변수가 하나 더 붙죠. 미국이 전쟁 모드 계속 가게 되면은 DC 워싱턴에서는 정치 에너지로 돈이 다 쏠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클래러리티 법안 같은 데들, 이런 지금 현재 우리 규제 입법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지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는 기존에 우리가 좀 인식하고 있는 게 소송 종결이라든지 그 7개 현물 ETF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호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일정이 밀리니까 이런 특히 알트코인들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 충격이 곧 끝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매크로 충격발 폭락 뒤에는 오히려 더 큰 랠리가 따라왔다라는 것.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 코로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때 1600% 비트코인이 이때 엄청 폭락했다가 1600% 상승을 했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현재 폭락이 있었다가 700% 다시 상승했고, 요거는 이제 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죠. 되게 오래 걸리죠. 전쟁이라는 게 금방 끝날 것 같아도 이렇게 오래 걸려요. 벌써 이것도 4년 된 이슈거든요. 그렇게 오래됐다라는 거. 그래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뭐죠? 고래들의 움직임이에요. 우리보다 더 비싼 돈을 들고 더 많은 정보량이 있을 거라 추정되고 있는 그 고래들이 최근 30일간에 27만 BTC를 매집했다라는 겁니다. 2013년 이후에도 최대 규모. 그러니까 코로나라 우크라이나 전쟁 때 1600%, 700% 파동을 줬을 때보다도 고래들이 더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때에 비하면은
절대값으로는 더 비싼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집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사 보유량은 221만 개로 떨어져서 7년 만에 최저치고 살 수 있는 물량이 시장에 나와 있는 거는 부족해집니다. 지금 2100만 개를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200만 개밖에 없다. 하지만 매집이 즉각 바닥은 아닙니다. 고래들은 2018년 같은 경우에 좀 일렀고 가격이 더 빠진 뒤에 코로나 때 더 빠진 뒤에 바닥을 잡았는데 이게 고래들은 사실 바닥을 굳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측을 해서 들어가지만은 오히려 더 빠지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물량을 매집하려면 공포감이 더 길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올 때 매집이 해버리면은 고래들이 매집할 때 오히려 폭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라서 애들은 이 공포감을 좋아합니다. 매집할 수 있는 그 기회. 나중에 올라갈 때는 본인이 예상했던 가격보다 올라가니까 본인들도 매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매집하고 물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래들이 매집하기 너무나 좋은 시기이고 분명히 고래들은 움직여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국면에는 이제 정반대로 작용하는 메커니즘 현재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 전쟁이 길어지면 유동성이 풀려서 비트코인 무조건 오른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무조건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호르무즈 봉쇄되면서 유가가 100불 돌파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재점화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CPI, PPI가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준 금리 인하가 이번에 캐비넛이 되면서 매파적으로 인식하면서 연준 의장이 인준이 되었는데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 당연히 물 건너가는 거고요. 올해 운 좋으면 0.5% 연말에 인하하는 거고 지금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시나리오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연료인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 싱크립토 인사가 연준 인준됐는데 입법이나 행정은 좀 도움을 줄 것 같지만 근데 금리를 인하해주지 못하면은요 특히나 만약 인상이라는 카드가 나오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저는 폭락을 피할 수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이제 금리 인하에 기반해서 코로나 때 이 급등이 나와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제 금리가 이렇게까지 되면은 물가 올라가고 하면은 AI에다가 돈을 이제 밀어 넣어서 나스닥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동이 되지 않으면은 비트코인도 또 다른 크립토도 쉽지는 않을 거다. 4월에 휴전 소식 들리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5% 폭등을 했었는데 당연하지만은 또 레버넌 공습 나오면은 다시 이 휴전 흔들려서 출렁거린다. 이 변동성에서 정말 많이 털어낼 거다. 더 많은 변동성이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이 느린 하락을 좀 경계해 줄 필요가 있다. 유가와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키가 하나 열렸죠. 이제 트럼프가 중국과의 이제 정상회담을 시진핑이랑 한번 만났잖아요. 거기서 이제 좀 카드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일단은 이렇게 보고 지금 주는 그 변동성은 좀 어느 정도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시나리오를 세울 필요가 있겠죠. 어딜 가든 결국 끝에는 회복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재공격 시작되면은 비트코인과 리플은 당연히 하락을 단기 급락을 해줄 겁니다. 시나리오 A를 보면은 전쟁이 단기에 종결되거나 협상 타결하게 되면은 유가는 바로 잡힐 겁니다. 유가는 한 지금 100불 되는 유가는 80불까지는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좀 폭등되는 그런 그림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음 5월, 6월 지표에서 또 개선되는 모습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그럼 바로바로 찍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연속적인 상승 나오면서 좀 의도적인 그림 속에서는 이제 82K를 좀 돌파하는 흐름들 나오지 않을까 싶고 위험 자산으로 많이 당연히 주식도 그림을 많이 좋은 그림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나리오 B 인플레 고금리 진통 구간 여기서는 털면은 또 이게 물가가 잡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엄청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죠. 실제로 여러분들 가게에서도 그런 만큼 위험 자산 폭락하잖아요. 물가 다 잡혀요. 사실 지금 이 물가 못 잡는 거는 성장을 하고 싶으니까 물가를 못 잡는 거지. 맘먹고 다 폭락시키면은 다 안 사고 못 사고 하면은 다 잡힙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진통으로 피는 구간도 나올 건데 전쟁 비용을 써야 되는 만큼 이미 또 쓴 만큼 유동성이 확대가 될 거예요. 그 뒤에는 또 어마어마한 폭등이 있을 겁니다. 사실 두 시나리오다 끝에는 회복이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한다면 사실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말이 제 결론입니다. 이 공포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분명히 던질 거고 그걸 세력들이 원할 거예요. 그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위너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자금으로 매매한 사람들은 위너가 되겠지만 여유자금이 아닌 사람들, 레버리지 많이 쓴 사람들은 힘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또 다른 데서 원화 채굴을 또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분산은 필수다. 그리고 보유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포는 누군가에겐 끝이지만 또 누군가의 시작이고, 고래들은 또 미친 듯이 매집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